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72회 여행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선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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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너 먼저. 해보시죠. 저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뭐가 있나 본데요? 저는 이번에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평 쪽에 사륜 바이크를 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이 쌓여있는 산을 바이크로 타고 올라갔어요. 와. 근데 막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눈도 이제 사람들이 안 간 길이니까 다 진짜 처음 밟는 눈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니까 마치 무슨 눈썰매를 타고 가는 마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추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륜 바이크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퀴 엄청 두껍고 맞아요. 약간 그 사발이라고 해서 엄청 바퀴 두꺼운 바퀴 4개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오토바이랑? 오토바이랑은 정말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질 위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얘가 어쨌든 사륜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길을 오토바이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로는 진짜 너무 안 올라가서 계속 넘어지고 막 계속 되게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륜차로 가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너무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너무 겨울을 아름답더라고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즐기고 있군요. 두 분은 안 타봤죠? 네. 저도. 타본 것처럼 얘기하세요. 뭐 언젠가는 타보겠죠. 네, 유승님은? 저는 이 방송이 네. 1월에 나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은 지금 12월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근황은 별게 없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에 뭘 할까 하다가 크러쉬 콘서트를 예매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볼 예정입니다. 와. 언제요?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와. 네. 제가 크러쉬 콘서트를 크러쉬가 군대 가기 전에 네. 마지막 콘서트를 보고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오.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또 보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오. 다음에 그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크러쉬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크러쉬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왜 좋은 거죠? 크러쉬는? 좋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좋으니까 좋은 거죠. 그 크러쉬의 그렇긴 한데. 발라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리듬 있는 음악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저 크러쉬 음색도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만들어서 좋고. 왜 다- 처음에 빠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나빠란 노래를 듣고 빠졌고 좀 나빠. 나중에 좀 입덕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 노래 좋네 이 정도 하다가 나빠란 노래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콘서트가 매력적인가 보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그때도 스탠딩에서 이제 봤는데 네. 이번에도 스탠딩 끌었거든요. 오. 입장 번호가 800 몇 번이라서 아마 콩알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800번 때문에 뒷번호인 거예요? 스탠딩 이제 네. 입장 순서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800번째로 입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몸으로 치고받고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진짜요? 철면피 깔면 그렇게 하면은 눈살을 받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방방 뛰다 올 예정입니다. 와, 부럽다. 갔다 와서 네. 또 후기를 들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센트님은? 저는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네. 그 뮤지컬 유랑님이 추천해주신 거 오. 보고 왔거든요. 알로하. 네, 알로하 나의 엄마들. 맞습니다. 네. 오. 전 오래간만에 뮤지컬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한국 뮤지컬에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언어적인 재미나 예전의 일을 다루는 그 방식들이 되게 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좋은 뮤지컬이었어서 지금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우리 한국 뮤지컬 많이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또 한껏 흥에 차올라서 네. 저도 뮤지컬 관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저번 옛날에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여신님이 보고 계셨고 그게 10주년 공연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랑루즈가 한국 초연을 한다고 해요. 한국 배우들로. 그래서 물랑루즈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물랑루즈는 아직 예매를 못했어요. 그 홍광우 배우님을 좋아하는데 그 배우님의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피켓팅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게 된다면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랑루즈는 그 티켓 값을 보고 한번 놀라고 공연을 보고 한번 놀랐나는 더 놀랐는데요. 티켓 값이 얼마 정도? 너무 비싸요. 제일 비싼 게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싸다더라고요. 네. 근데 여신님이 보고 계셔 보시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뮤지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사들이 좋아요. 너무 예뻐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다음에 또 유랑님이 저희 녹음 일자하고 그 업로드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많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싶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고 와도 다 같이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네. 가죠. 가보죠. 끌고 가야겠다. 좋습니다. 제 근황은 네. 오늘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넘길 겁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황이 네.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만에 아주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를 가진 않고 오고 가는데 항상 걸었고 특별히 이제 그저께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걷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에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안 추우셨어요? 춥죠. 그래도 추워가지고 걷는 거예요? 부작용이 조금 났습니다. 어제 하루 조금 추워가지고 돌돌 떨다가 왜냐면 오늘 얘기 드릴 얘기가 한 3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년 전의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맘 잡고 이제 걸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임박해가지고 벼락치기로 좀 하루 이틀을 걸어봤다. 하루 이틀밖에 안 걸어놓고서 지금 하루 이틀이라도 걸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오늘 조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되살리고 왔습니다. 조금 되살리고 어제 잠깐 앓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 여러분의 여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여행과는 느낌이 달라요. 제 여행의 테마는 고난입니다. 고난. 사람이 조금 몸으로 힘들어야지 좀 정신적으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그 전에 본인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 각자의 여행 추천은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해보죠. 평소에 나는 조금 휴식을 좋아하는 편인지 아니면 빡센 일정을 추구하는 편인지. 저는 예전에는 막 꽉꽉 스케줄을 채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휴양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를 가든 그 여행지에 맞는 형태의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행지 특성에 맞춰서. 맞아요. 휴양지면 정말 즐겁게 휴양을 하고 뭔가 문화 유적지나 이런 게 많으면은 많이 가보고 아니면은 여러 번 가본 곳은 남들이 안 가본 곳을 위주로 가보고 이런 것들. 폐허 같은 데를. 네,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요? 저는 좀 비어있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유롭게. 저는 부모님이 원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빡센 여행을 즐겨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꽉 채워있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 번 갔을 때 거기서 봐야 하는 거를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부작용으로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기억에 남지도 않고 뭔가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지만의 느낌을 조금 더 분위기랑 이런 걸 조금 더 느끼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일단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어디 다닐 때 일부러 여유를 있게 잡고 계획도 미리 안 짜가고 그 전날 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뜨더라도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여유롭게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곳 같은 곳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는 사람 많은 데보다 그냥 사람 없는 자연 코스를 한 번씩 그냥 의식적으로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유를 추구하는 네. 여행을 네. 좋아하시고 센터님은? 저도 굳이 따지자면 여유 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계획해서 그거는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그래서 경험하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거 큼직하게 몇 가지 추려놓고 이거는 꼭 하고 와야지 정도만 계획을 해놓고 이제 일정 안에서 자유롭게 그걸 약간 배치하면서 여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장기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장기로 가서 빈둥대더라도 그 다음날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웬만해서는 그냥 다 여유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네요. 그쵸. 완전 그렇네요. 빡센 타입은 없네. 그쵸. 맞네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여행은 어떤 거예요? 뭐 힘들다는 게 정신적으로 말고 육체적으로 그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없나? 저는 근데 해외여행 가면 많이 걷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걷고 웬만하면 택시 안 타려고 하고 하는 편이어서 이제 해외여행 나가면 일단 몸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여유를 추구한다고 해도 네. 그 여유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일정을 세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근데 막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었나 보네. 그쵸 그쵸. 해외여행 가면 기본적으로 그 뭔가 이국적인 정서나 이런 거에 뽕이 이렇게 확 차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뭔가 걸어 다녀도 안 힘들고 좀 맞아, 그런 건 맞아. 있어요. 맞아. 유생님도 그럼 없어요? 저는 진짜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런 거. 만리장성 올라왔을 때 아. 너무 힘들었어. 제가 유생님을 한번 등산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힘들어 죽을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걸 잘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만리장성 올라왔을 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내가 내가 여기서 이거 뭐야?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표정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봤거든요. 유생님이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도 그 모습이 아니셨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학년도 저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행 가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전 대신 날씨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일단 비 오기 시작하면 일단 디폴트로 이 게이지가 한 반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 오면 이제 막 우산 쓰고 다 젖고 막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네. 그냥 비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날씨를 좀 많이 탑니다. 비 오는 날씨. 네, 비 얘기하니까 저 생각났어요. 저 스위스 가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여름이었는데도. 네. 근데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왜요?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매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디 놓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친구랑 그날 당일날 따로 여행하자라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정처 없이 걷다가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에 들어가가지고 영무원한테 나 이거 돈 없고 길 다 잃었고 나 숙소가 여긴데 가야 된다 하니까 영무원이 되게 무심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뭐 So 자기는 what? 어떻게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국어를 해야 되나 또 답변 좀 주세요. 해야 되나 하는 와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네.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그 표 살 돈은 없지만 간단하게 먹을 빵 같은 거 살 돈은 있었거든요. 네. 들어가지고 막 고르고 있는데 빵을 골랐어요. 빵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또 골랐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또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외국인이 그거 내가 내주겠다고 빵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또 읍소를 했어요. 좀만 더 줘. 빵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문제가 걸리셨네요. 아니라 근데 막 날은 어두워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또 호의를 베푸니까 순간 이렇게 막 저 사람한테라도 의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빵 안 사줘도 되니까 표 좀 사줘 똥 밟았네 그 사람은. 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대박. 표값이 비싼데 또 해외에선 표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뭐 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20살 때 친구랑 거의 무전여행 아닌 무전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갔는데 둘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지리산 온천을 갔는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콘도에서 못 자니까 지리산 온천에서 자자. 당연히 거기는 찜질방이 있겠지 하고 갔어. 네. 근데 운영을 안 한다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콘도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오케이
우리는 딴 데서 자면 되니까 하면서 나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근처에 숙소가 없대요. 한참을 내려가야 된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오케이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겨울날에 둘 다 컨버스 신고 차례차례 국도를 내려갔는데 2시간, 3시간을 걸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하면서 그 어둠에서 이제 둘이서 찬송가 부르면서 내려갔거든요. 무서워서. 둘 다 그때는 크리스천이었어. 근데 한 승용차가 이렇게 딱 쓰더라고. 네. 가지고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타래.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남자면 절대 타지 말고 여자면 타자.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쵸, 네. 그쵸. 근데 막상 아줌마인데 무서운 거야. 맞아. 한 2-3시간 만에 차를 봤어. 차가 안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네. 아줌마가 일단 타라는 거야. 너네 여기서 2-3시간 이상 더 걸어가도 안 나온다. 그래서 차로 1시간을 가가지고 숙소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우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대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태워주던 어르신이 계셨다. 와.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죽기 전에 태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야. 근데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와. 장기 안 털린 게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갑자기 이 경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네. 정신적으로는 되게 맑아졌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해봐야겠다. 지금의 힘든 상황을 떨쳐내고 내가 한번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순뜨님이랑 유생님이랑 유랑님이 말씀해주신 3가지 좀 고통들 있잖아요. 네. 걷기의 고통, 뭐 등산의 고통, 아니면 날씨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네. 국토대장정을 제가 오. 혼자 하고 왔거든요. 와. 그래서 이 얘기를 네. 오늘 1시간 동안 좀 여행기, 어. 기행문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네.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국토종주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한번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펼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종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하는 국토대장정 막 네. 그런 다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요새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사람들이 로망처럼 맞아요. 여겨서 네. 버킷리스트처럼 갔다 맞아. 오곤 하니까 네.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요? 음. 혹시 가보신 분은 안 계시죠? 국토종주요. 그러니까 뭐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길 이런. 안 가봤어요. 저도 안 유랑님도 가봤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새는. 맞아. 근데 한 3년 전만 해도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보다 더 옛날 우리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토종주를 한다 그러면 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훨씬 예전에는 진짜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왜 하냐. 근데 이게 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지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단체 국토대장정 모임이 되게 여럿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국토대장정을 하려면 나라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네. 외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좀 힘든 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에 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우울함을 떨쳐내보고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의 순례길을 많이 가시는데 네. 이 순례길 같은 경우는 한 800km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40일 정도를 잡고 20km씩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40일은 너무 기니까 이거를 네. 코스마다 나눠서 부분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휴가를 내셔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냥 해외를 가서 좀 따뜻한 나라를 가서 걷고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나 뭐 하와이 같은 데 가서 거기 걷기 코스가 되게 좋대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를 관광보다 걷기를 위해서 좀 힐링을 위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네. 외국으로 가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해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코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저는 여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가게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겨울에 갔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네. 일단 가방에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겨울에는 특히 더 무거울 거고 더위보다는 추위가 훨씬 힘들겠다는 생각을 종주 내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물론 계절을 선택하실 때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름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만약에 국가를 우리나라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절은 여름으로 선택을 하셔서 물론 네. 봄이나 가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계절이 결정이 되면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로 갈 수 있는 국토대장정이 있고 혼자 갈 수 있는 국토대장정이 있어요. 근데 그 국토대장정 모임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기가 어렵고 과거에 근데 갈 수 있었던 시점을 되돌아봐도 경쟁률이 상당히 빡셌다고 합니다. 이게 한 45대 1 뭐 이렇게 되는 그래요? 네, 국토대장정 모임들도 있어서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가셔야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관련된 단체 모임이 생기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그거 TV에서 방영도 해줬었잖아요. 예전에 국토대장정에서. 그래서 막 대학생들 힘들어 지쳐가지고 막 탈진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보면서 저런 걸 왜 해? 이러면서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장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단체로 갔을 때와 개인이 갔을 때. 단체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지원을 받으니까 네. 금전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생각할 수 있고 뭐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게 없거든요. 뭐 숙소 찾아보고 음식점 알아보고 이런 거를 혼자 가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단체로 갔을 때는 그런 제약이 없어서 좋은데 그만큼 또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편하게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나올 때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한 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한 2, 3분에 그냥 해결하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당시에 국토대장정 관련해서 조금 폭로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그 특정 그 운영 단체에서 금액을 취해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사람들을 되게 아프게 한다. 특히나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 안 한다 그래서 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당장 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럿이 가는 방법이 있고 혼자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저는 혼자 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돌이켜보면 여럿이 갔어도 되게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여러 명 있으면 힘들 때 끌어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포기하고 싶어도 이 함께하는 친구가 걷고 있으면 내가 포기하면 저 친구의 일정도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지되고 끌어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반면 또 여행 스타일이 안 맞는 친구랑 같이 가면 또 그거만큼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여행 스타일이 안 맞으면 제가 볼 때 반나절 만에 싸웁니다. 맞아요. 그거 하면. 그래가지고 저 혼자도 제 안에 있는 자아랑 좀 싸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힘들면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그만큼 맞아. 싸우기가 쉽잖아요. 맞아,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 관련된 그 문구 같은 게 있어요. 네. 혼자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의 차이. 네. 이런 게 그 스페인 순례길에 어느 벽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진짜 이렇구나 느낀 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랑 같이 갔으면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이 늘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거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 오래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비록 저는 혼자 갔다 왔지만 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누군가와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그게 앞으로의 인생을 약속할 배우자와 함께 한다면 진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 순례길을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순례길을 한번 신혼여행 느낌으로 갔다 오는 거를 로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전에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음. 자기 나중에 이제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은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갈 거다. 그래서 거기서 걷다 보면은 끝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떤 맞아. 인품의 끝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혼인신고하고 가면 안 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을 때. 서로의 이제 밑바닥을 보는 거죠. 그쵸. 가가지고. 저 남자친구가 같이 국토종주하자고 하던데. 그럼 100%입니다. 오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깊어질 사이가 아니라면 꽤 그런 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 서로의 바람만 보고 그냥 그렇죠. 침 퇴뱉고 그냥 다행이다 이러면서 만나서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네. 궁금한 게 그럼 이전에 단체 프로그램들은 몇 명이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되게 대부분? 다양해요. 근데 보통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100여 가니까 명이요? 와. 네. 한 번에? 한 번에 가죠. 근데 맞아요. 이제 조별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나눠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와. 인원이 많은데 오히려 인원이 많아서 통제가 그 길거리 통제 같은 거는 오히려 더 협조가 되거나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돈독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그쵸. 갔다 온 사람들하고는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때의 추억이 비록 일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진짜 막 평생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체로 가든 개인이 가든 일단 코스랑 일정을 짜야 되는데 국내 기준으로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코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해남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땅끝까지 직접 국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씨가 이명박 씨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MB 전 대통령이 네.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길을 만드셨는데 네. 이게 자전거 덕후들한테는 거의 무슨 신의 요새 같이 진짜 막 사람들이 찬양을 엄청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도인가 하고 걸어봤거든요. 저는 네. 이 코스로 가봤는데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전자의 국도를 추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뭐 이어폰을 끼고 걸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 차량 신경 쓸 일이 없고 아니면 위험한 거 신경 쓸 일이 없고 그냥 편하게 진짜 걷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이 굳이 해남을 굳이 그 땅끝마을은 해남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위험성에 조금 민감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갔던 이 자전거 길을 통해서 가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국토 종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전거 길로 걷는 거예요? 네, 자전거 길로 걷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20일 동안 걸었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걷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거기다 저랑 같은 코스는 아니었고 이제 그분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을 보면서 네. 분을 보면서 쟤는 뭐지?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지평선이 엄청 길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멀리서 보이는 거야. 그 사람도 나를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좀 민망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저는 사실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어폰을 꽂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분 표정이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졌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길 만큼 걷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라이더분들이 좀 귀엽게 여기십니다. 중간에 내려서 말도 걸어주시고 뭐 하냐 너? 막 이러면서 제가 어리니까 보통 어르신분들이 어디 가니? 그럼 뭐 초코바 같은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따뜻하다. 네, 이게 보면은 걷는 애들은 다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즐겁게 이제 시원하게 달리시는데 걷는 친구들은 힘들기 때문에 네. 많이 그렇게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자전거 길로 코스를 짜게 되면은 거리가 한 633km 정도가 나옵니다. 네. 633km라고 하면 사람이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을 수 있는 길이가 보통 한 하루에 20-30km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의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633km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보통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여유 있게 23일, 24일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짜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이렇게 저는 633km를 20일 안에 걷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네.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가장 많이 걸어본 그 걸음 수나 아니면 네. 그런 경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보통 요새는 좀 걸음 수를 측정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중국의 황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보통은 케이블카를 타고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걸어 올라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 아침 10시에 출발했고 도착한 게 저녁 6시?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평평한 길이 많이 없고 거의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몇 시간 동안 계단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 말고 나머지 4명은 다 그 서양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체격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평소에 저는 이렇게 많이 몇십 킬로씩 걸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한 번에 많이 걸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을 때 네. 만약에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진짜 많이 걸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무모하게도 한 번도 걷지 않고 그냥 갔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귀찮기도 했고 네. 내가 조금 경험해보면 이게 두려움이 생겨서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은근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상 시장을 했는데 사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필요할 것 맞아, 같더라고요. 몸이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첫날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심지어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울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 훈련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고 네. 두 분은? 저는 문득 제가 사는 도시를 한번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사는 도시의 그 둘레 찍고 해가지고 이 정도 루트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25km 정도 걸었던 기억이 최근에 가장 많이 걸었던 기억이고 저도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면은 뭐 따로 측정해보진 않아도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들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간 거는 그 제가 사는 도시 걸은 거 근데 되게 좋았어요. 25km 정도면은 한 4km 기준 평균 한 6,000보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36,000보? 그 정도를 걸으신 게 아닌가? 네. 싶고. 유생님은? 저는 외국 갔을 때 네. 해외 갔을 때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와이 갔었을 때 한 3박 4일 정도 갔거든요. 네. 그때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시내를 걷기도 했고 거기 다이아몬드 헤드 마운틴이라는 거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올라가서 그때도 한 3만 보 걸었나? 그랬던 거 다리가 같고. 아프진 않으셨어요? 아프죠 당연히. 근데 하와이는 약간 그게 상쇄되잖아. 상쇄되죠. 좋은 너무 느낌 때문에.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크로아티아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엄청 걸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는 그 주황색 지붕이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두브로브로니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지붕 위쪽에 성곽을 따라서 투어하는 길이 있어요. 네. 성곽 투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엄청 걸었고 그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차라는 곳에 가서도 걸었고 자그레브에서도 걸었고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에서는 엄청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여행을 가서 걸을 때나 아니면 동네를 걸을 때는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게 걸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일 동안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쉬울 줄 알고 방심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마실 가듯이. 네.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네. 이런 분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준비물도 제대로 된 준비물을 좀 갖춰야 돼요. 그쵸. 특히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인데 네. 저는 신발을 그냥 편한 거를 신고 갔어요. 네. 원래 신던 거.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신발이 제 발에 너무 꽉 맞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만 3-40km를 걸으면 발이 엄청 붓습니다. 네. 그쵸. 진짜 땡땡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네.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큰 신발을 어느 정도는 큰 신발을 준비하거나 네. 아니면 여유 있게 신발 하나를 더 준비해서 사이즈 큰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 나름대로 무겁게 맞아. 가방이 형성이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앞에 신발의 앞에 혀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칼로 찢어가지고 그 앞에 압박이 덜하게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큰 신발을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이게 쭉 짜서 바르는 선크림보다는 그 스틱형 선크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수시로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또 방심해가지고 네. 간과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거의 무슨 사람이 원주민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다가 네.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은 선크림을 더 신경 써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랜턴도 꼭 챙겨가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밤에 걷는 거를 최대한 피해야 되긴 하지만 네. 숙소 예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밤에도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봐서 네. 밑에 이 자전거 길도 다 그런 서울의 한강천 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라 그러죠? 수풀이 우겨져 있고 막 그런 건가요? 불빛이 거의 없나요? 전등? 거의 그 전등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되게 많고 그쵸, 이러니까 무섭겠다. 특히나 자전거길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중간에 끊긴 곳도 있고 그 핸드폰이 없으면 찾기 어려운 길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길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9시도 안 됐는데 근데 심지어 핸드폰도 꺼지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길을 잃는다는 그 두려움이 되게 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진짜 귀신 보는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혼자 막 그 이어폰 끼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면서 네. 막 혼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찬성가 안 불렀어요? 그때는 혼자 있어가지고 또 누가 따라 부를까봐 그게 더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혼자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랜턴도 꼭 챙겨가시고 근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도 있지 않아요? 산 같은 데 지나가면? 핸드폰이 그 산에서는 안 터졌어요. 그 당시에 길을 잃었을 때. 근데 생각보다 그런 공간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배터리 문제가 되게 커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여러 개 갖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네. 그게 또 무겁잖아요. 무거워. 맞아요. 그것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게 이제 바늘하고 실하고 라이터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발에 물집이 생기면 이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좀 터트려야 되는데 일단 소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늘에 그 실을 묶어가지고 같이 집어넣으면 물집 안에 있는 물이 안전하게 좀 빠지거든요. 실을 같이 집어넣는다고요? 네. 바늘을 꽂아놓으면 실을 통해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바늘하고 실을 같이 꽂는 거죠. 같은 쪽으로 그 물집 안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안 아프게 물집이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물집을 계속 터트렸었는데 네. 여기서 포기해도 되나요? 아직 포기 안 하셨습니까? 하여튼 물집은 익숙해집니다. 뭐 하루 이틀이면 무조건 생기는데 네. 이게 한 10일차 되고 20일차 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굳은 살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붙이는 파스가 저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발이 그냥 뭐 20-30km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기 때문에 종아리 같은 데가 어떤 느낌이냐면 불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숙소 가서 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파스로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다음날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꼭 챙겨가시고 이걸 왜 챙겨가야 되냐면 숙소 근처에 편의점이 없는데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서 챙겨가시면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것도 챙겨가셔서 수시로 이제 쉴 때마다 신발을 벗고 거기다 양말 위에 뿌려주시면 물집 같은 거를 다 예방할 수 있고 훨씬 걷는데 좀 용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준비물을 갖추고 사전 훈련을 어느 정도 치르시게 되면 네. 이제서야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라. 네. 옷까지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나요? 옷은 아까 제가 여름이 조금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은 옷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벌을 챙겨갈 수가 없는데 여름은 이제 한 2-3벌 정도를 가볍게 챙겨갈 수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3벌로 그 축구 유니폼으로 다 챙겨가서 쉽게 마를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숙소에 따라서 빨래를 하기가 애매한 숙소가 있기도 하고 잘 마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빨래를 했는데 안 말랐다 싶은 날에는 가방 뒤에 이렇게 빨래집게로 꽂아가지고 걸으면서 말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2-3일에 한 번씩 저도 빨래를 하곤 했는데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옷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 산티아고 만렙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실제로 옷을 딱 그 입는 거 하나랑 여분 하나만 챙겨간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꿔 돌려 입으신다고. 음. 네.
옷을 많이 챙겨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옷을 많이 챙겨가면 진짜 짐이고 저도 그 첫날에 챙겨갔던 짐 중에서 여러 가지를 버렸어요. 네. 그래야지 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보다는 어깨가 많이 아파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다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종주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본인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633km를 이렇게 걷게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목 아픈 거예요. 아, 아픈 거. 네. 그러니까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네. 아픈 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둔해지긴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근데 그 둔해지기 직전의 타이밍이 가장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기를 겨우 견디니까 좀 네. 나아졌는데 네. 이게 좀 무모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견디는 게 현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다른 저는 분들은요? 저는 짐이요. 무거운 거. 아니 그냥 짐. 아, 뭘. 아니, 사람은 맥시멀리스트라서, 뭘 많이 싸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번에 같이 어느 행사를 갔는데, 네. 그 토트백을 들고 왔는데, 나는 2박 3일 여행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저는 뭐든 많이 갖고 네. 다니거든요. 버부상이야.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 자신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네. 추천을 드리는 게, 중간에 자기가 힘들면 버리거든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전 못 버릴 거예요. 그냥 무거운 아무리 채로. 힘들어도 다 지고. 차라리 꼬꾸라질지언정. 그치. 저도 그 짐 무거울 거가 좀 걱정이 네. 되고 만약에 혼자 가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거나 지루하거나. 맞아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맞아.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루한 거는 네. 자전거 길로 가면은 네. 이어폰을 끼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팟캐스트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시고 요새는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지루하면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무서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게 그런 귀신을 마주할 것 같다는 무서움이 일단 있고 네. 두 번째는 진짜 신변적으로 무서울 것 같은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저는 멧돼지를 마주쳤거든요. 저 멀리서 아까 와. 그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보듯이 저 멀리서 멧돼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을 왜 찍어? 거기서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지. 사진을 찍어도 될 거리였는데 멧돼지를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찼댔다 싶어가지고 뒤로 이제 막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위험도 있고 네. 와. 또 동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언제 나타나서 그쵸.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맞아요. 노릇이고 음.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거는 벌레입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요. 네. 특히나 밤에 걷게 되면은 진짜 많고 제가 한번 터널을 그 국토 종주를 하게 되면 터널이 엄청 많아요. 네. 터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어폰에서 팟캐스트 그 목소리가 나오는 도중에 자꾸 어디선가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일정하게 나는 거예요. 네.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서 무서워. 이어폰을 빼봤어. 네. 그리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가는데 네.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네. 바닥을 봤는데 그게 곱등이가 점프하는 소리였어. 근데 헐. 탁탁탁탁 하는 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소름 뛰니까 돋았어요. 네. 탁탁탁탁 하는 진짜 거. 소름 돋네. 그래서 앞으로 개빨리 달렸어 그때.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는 곱등이 왜 벌레라고. 아니 무섭지 그게. 근데 저는 이해됐어요. 벌레라고 해서 그 막 모기, 뭐 귀뚜라미,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벌레가 무서웠다고 했는데 저렇게 들으니까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곱등이. 그리고 심지어 여름이니까 반바지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 몸에 달라붙는 느낌. 물까봐요? 아니 달라붙는 게 싫은 거죠. 달라붙을까 봐. 물까바라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뱀 같은 거보다 곱등이가 조금 더 무서워. 그리고 산에는 진짜 처음 본 벌레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바닥 안 보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걸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먹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근방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방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루 종일 걷는데 그 물을 살 상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편의점은 당연히 그 활동 반경이 있을 줄 알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되게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물도 안 사고 간 날에는 진짜 이러다가 내가 목말라서 죽겠구나라는 시점에 네. 또 이제 라이더분이 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간식 같은 경우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칼로리가 이제 소비가 되니까 많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식사 같은 것도 식당이 나오면 바로바로 먹어야 될 정도로 식당이 그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 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자전거를 전제해서 모든 식당이나 편의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20-30km를 제가 하루에 걷지만 자전거로 가는 20-30km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해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걷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숙소도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라이더분들을 고려해서 숙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날은 무리해서 40-50km를 걸어야 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조금 욕심을 덜고 10에서 20km를 걸어야 되는 날도 있게 될 정도로 네. 숙소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금 트러블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빨래라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냥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각오를 조금 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출발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원주, 충주, 문경, 상주, 구미, 대구, 밀양, 김해, 부산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돌아와서 복귀를 해보니까 네. 한 1일에서 3일차 정도의 1차 위기가 옵니다. 네. 왜 오냐면 서울의 그 한강천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의지가 불타오르니까 좋죠. 인천에서 서울 올 때까지만 해도 좋은데 강남 근처에 가게 되면 밤에 특히 사람들이 연인끼리 이렇게 다 산책을 나옵니다. 네. 아니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거나 그럼 거기에 이제 밀짚 모자를 쓴 반팔 반바지 차림에 배낭 쓴 배낭을 맨 이상한 애가. 그 거지 불행이 같은 놈이 걷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거는 약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 나와의 대화를 하고 시골의 조금 느낌을 네. 받으면서 여유롭게 걷는 건데 거기서 되게 외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어요. 그쵸. 3일차까지는 그거를 견뎌야 돼. 네. 저는 그때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 현타 때문에. 그 좀 허탈함 때문에 그랬는데 딱 3일차를 넘어가는 순간 4일에서 10일차가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제가 그렸던 시골의 풍경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4일에서 10일차에는 체력이 조금 힘듭니다. 낯설기도 하고 환경이 아까 말했던 그런 곱둥이도 있고 네. 그러기도 하고 한 10일차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문경세제라고 있잖아요. 네. 그 이화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높고 힘듭니다. 네. 이거를 걸어 오르다 보면은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언덕에서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빡센 구간인데 네. 재밌는 거는 이게 라이더분들한테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보통 이 끌바라고 해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세요. 이걸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벽면 쪽에 온갖 욕들이 다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돌로 낙서를 해놔요. 바위에 뭐 상스러운 말도 해가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왜 여기 있지? 왔다 갑니다.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런 문구가 많아서 네. 저는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구들 덕분에 오히려 웃으면서 아, 그랬겠다. 그 공간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딱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하려고 왔구나 싶은 기간이 이제 4일에서 10일차 정도가 네. 됩니다. 저 얼마 전에 이화령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타는 바이크 KTM에 백두대간 랠리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을 찍어서 그걸 인증을 하면 연말에 모아가지고 바이크 한 대를 추첨으로 주는 그런 행사가 좋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화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진짜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경사가 엄청 심해서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진짜 자전거 타고도 가기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욕을 하면서 걷는 거죠. 네.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 낙서를 보면서 하고 근데 이제 좀 오르막도 오르막인데 내리막도 조금 허탈합니다. 왜냐면 저랑 같이 힘들게 올라가던 자전거 탄 라이더분들이 쭉 내려가는구나. 너무 싱싱 사라지고 내려가는 없는 거야. 근데 걷는 거는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잖아요. 네. 이거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게 한 11차 정도잖아요. 네. 이제 11일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힘이 생깁니다. 왜냐면 절반이나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네. 더 고요한 거리를 걷게 되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이렇게 구간별로 뭐 택시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에 태워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자전거에 탈 순 없고 자전거에 태워달라고 하면 아마 굉장한 그 욕지거리 정색을 받지 않을까. 그래요? 슝 내려갈 때 위험하죠.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건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 네. 자전거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네. 버스를 탈 수 있어요.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나 네. 아니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당장 숙소를 가기에는 걸을 수 없다. 이런 날에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 숙소 측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는 차량을 지원해 주기도 해요. 여기입니다 하면은 차가 와가지고 태워다 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의 존심상 그게 썩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는 했는데 네. 그거를 되게 어리석다고 특히나 그 순례길을 걷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한국인들은 이런 거를 싫어한대. 그 존심이 좀 센가 네. 봐요. 네. 자기 의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점프라고 하는데 점프를 절대 안 안 한다고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서양 분들은 외국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안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빈도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쪽팔려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네. 갔다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반응이 못해. 야 그걸 왜 하냐 이런 거였는데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오기가 1에서 3일차에 그 서울 즈음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걸은 거 아닌가? 라고 좀 약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을 가게 되면 일단 체력적인 문제는 없지만 네. 문제는 이제 영혼이 사라집니다. 좀 영혼 없이 걷기 시작하면서 네. 특히나 이 시점의 거리들은 좀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네. 아까 말했듯이 밤에는 거의 걸을 수가 없고 낮에도 조금 울퉁불퉁한 거리를 걸어야 돼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네.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시기고 네. 그다음에 16일차에서 20일차가 되게 되면 힘이 막 납니다. 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경상남도쯤이 되기 때문에 좀 뭐 밀양이나 이쯤이 되게 되면은 거의 끝났다라는 심정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화령보다 더 힘든 고개가 마지막으로 하나 고비가 남아 있어요. 거기가 의령의 박진고개라는 곳인데 네. 이화령이 되게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길다고 치면 박진고개는 짧지만 더 높습니다. 급경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힘을 낼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조차 안 될 정도로 체력이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사람만이 이걸 넘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부산이 보이고 부산 이제 낙동강 하굣둑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 코스에 이제 인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증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전거 길의 장점이기도 한데 네. 그 아까 첫 시작점이 되는 경인 아라뱃길부터 마지막에 되는 낙동강 하굣둑까지 한 20여 개 정도의 인증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첩에.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쵸. 그 힘이 되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걸 다 종주를 하게 되면 인증센터에 보내서 뭐 메달 같은 것도 주고요. 뭐 그런 뭐 인증서 같은 것도 줘요. 네. 그리고 이걸로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그 인증받은 뒤에 기분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마치게 되면은 일단 거둘 수 있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건강해집니다. 물론 정말 무리해서 갔다 오는 거는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요새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특히나 뭐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뭐 걷기만 해도 허리나 어깨 통증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저는 직접 이렇게 걸어보니까 진짜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신체적으로 튼튼해지는 느낌도 들고 살도 많이 빠지나요? 살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근근히 먹으면서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거기 633km 가면은 다시 그대로 돌아와요? 아니면 버스 타고 와요? 그대로 무조건 돌아올 수는 없고 무조건 버스 타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왜냐면 그거를 다시 돌아온다? 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자전거로 가게 되시면 한 4박 5일이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4박 5일 이렇게 편도로 가셨다가 왕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사람의 그 심리상 끝을 바라보는 데가 딱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찍어서 서울로 돌아온다는 심리 자체를 갖기가 그 의지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지만 신체적인 건강적인 효과보다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신체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걸어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믿지 않았거든요. 네. 후기를 여러 가지를 찾아보긴 했어도. 네. 근데 진짜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뭐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경치도 그렇고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의 조금 아름다움 같은 거를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진을 봤는데 당시에도 가장 놀랐던 게 제가 꽃을 보면서 꽃이 진짜 이쁘네. 이러면서 제가 꽃하고 셀카를 찍었던 살아 생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억이. 상상이 안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다시 보는데 내가 왜 이랬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걸어야 돼. 하여튼 그 정도로 조금 소중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토 종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인증 도장이나 아니면 성취감 같은 거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저한테 되게 컸던 거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거를 넘겼다는 거 그게 저한테 주는 가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도전해 보시는 거를 진짜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좀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근데 네. 돌이켜보면 또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미화된 거 아닌가요? 미화된 걸 수도 있어. 이게 3년이 지나서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당시에도 다음에는 스페인을 가봐야겠다. 아니면 코스들이 국토종족 코스 외에도 동해안 코스도 있고 서해안 코스도 있고 많아요. 네. 제주도 코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데를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허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운다는 거. 특히나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영상 같은 거를 남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걷기라는 단순한 그런 행위의 가치를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네. 제가 굳이 이거를 여행의 한 테마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명상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새 상황이 그렇게 막 건강한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런 거를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 저희 그 자존감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유생님이 다뤄주신 명상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가 좀 잘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언뜻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던 이유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거를 깊이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울함이나 아니면 그런 어두움을 경험한 분들한테는 물론 자존감 같은 동기부여를 마음속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생님이 추천해주신 명상 같은 도전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진짜 그냥 방에서 나와서 한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의 가치를 무엇보다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혹시나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겪을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방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 걷기를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각자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명상편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명상센터 다닐 때 걷기 명상이라는 걸 실제로 했어요. 네. 그래서 걷기도 일종의 명상이 될 수가 있고 네. 대신에 걷기 명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앉아서 호흡하는 방식으로는 자극이 안 올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센 자극을 느끼지 않을 때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비워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걷기도 좋은 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빈동님도 좋은 방식으로 그 당시에 대처하신 게 아닌가. 지금 또 걸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걷기. 엊그제 좀 걸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두 분도 뭐 짧게나마. 네, 저는 제주도 걷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뭐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어도 네. 근데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나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갔다 와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걷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에피소드 들으시고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주변에 구토정주한 사람이 없어서 사실 이거를 걸어서 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생각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걷는 게 주는 힘을 느껴본 순간들이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뭐 어떻게 청취자분들께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걸어보시는 것도 오늘 밤에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걸을 때 되게 도움이 됐었던 책이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하정우 씨가 쓴 걷기 에세이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나온 문장과 함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만 떼면 걸어진다. 그러니 도무지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아침엔 일단 일어나서 딱 한 발만 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한 걸음이 가장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굴러다니는 온갖 고민과 핑계가 나를 주저앉히는 힘보다 내 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늘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